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보험에 대해 쏙쏙히 알려줄게 보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이야기 드릴 건 보험을 어느 정도 가입해야 하나 혹은 얼만큼 가입해야 나한테 딱 맞나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지인 설계사나 이외의 설계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딱히 소비자의 개인의 기준은 없고 설계사의 보험 상품이 좋다에만 가입을 하죠. 그래서 보험료 또한 본인의 재정과는 상관없이 과하게 가입했을 수도, 적게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개인의 환경, 재정에 맞게 기준을 잡고 보험을 가입하자입니다. 각 질병마다 얼만큼의 보정이 필요한가,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가, 어떠한 직업 환경에 놓여 있는가, 지금 보험금을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는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보험 가입을 새로 하거나 리모델링 시 어느 기준으로 보험을 설계했고 가입하는지 설계사에게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근거나 이유를 듣고 가입하신 적이 있나요? 보험료가 왜 싼지, 비싼지 그저 여러 상품들보다 싼 것만 가입하셨나요? 보험 상품들의 질과 양을 생각해 보시고 가입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평면적으로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보험으로 목적 자금을 만들거나 해지 환급금이 몇 프로인가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보장의 목적을 놓고만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재정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많은 보장이 담긴 보험을 모두 원하시겠지만 보장이란 건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내가 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받을 돈을 미리 보험료를 통해 지불하고 사올게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수급에서 생활비, 저축 등 소비되는 자금을 제외한 캐파가 크면 클수록 구입할 수 있는 보험 보장은 많겠지만 캐파가 작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기에 최소한의 만큼 보장을 잡고 이후 여유가 되신다면 더욱더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삶에서 맞이하는 최고로 큰 사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망입니다. 누구나 일생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고입니다. 그럼 무조건 사망에 대해 많은 보장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설계사에게서 종신보험, 사망보장담보보험을 제안받았을 거라고 저는 100%는 아니지만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설계사분들께서 어느 정도 가입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나요? 단지 사망보장 대비해서 보험료가 싸다가 아닌 그 사망담보가 어떤 계산을 통해 나왔는지 들어보셨나요?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은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다 확신합니다. 물론 종신보험 상품이 설계사의 급여에 큰 부분을 차지해서 제일 많이 가입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는 설명을 못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종신보험이란 건 상황에 따라 추가하고 빼는 유연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사망담보의 보험금은 본인이 쓰기 위한 보험이 아닙니다만 이 보험금은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의 이후에 문제를 위해 사용될 자금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 4가지를 통해 계산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비 보전, 그 다음으로는 대출 혹은 부채,
그리고 학비, 마지막으로 장례비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보조는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의 구성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자신이 사망하고 나서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생활비 보존 목적의 가입 금액 산정입니다. 본인이 사망한 후 가장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담당이 사라지겠죠. 뭐 요즘은 맞벌이긴 하지만 그 후 여러분들의 가족이 슬픔을 추스린 후 여러분들에 이어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의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까지의 생활비 보전을 말합니다. 그럼 그 계산은 한 달 생활비가 만약에 200이라고 하면 한 명분인 본인을 제외하고 70에서 80%인 150에서 170 정도가 되겠죠. 그럼 슬픔을 추스리는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이라 할 시 본인을 제외한 최소 생활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최소 기간의 3년 그렇게 해서 생활비 보전으로 나온 금액을 최소 가입 금액이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 혹은 부채가 있겠습니다. 가정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했을 시 채무의 상환 이행이 본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슬픔을 추스릴 새 없이 이를 새로이 찾거나 지속해야 하죠. 그러한 불행을 대비하기 위한 대출금만큼의 가입 금액을 목표로 기준을 잡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학비가 되겠습니다. 가장이 사망할 시에 자녀가 어린 나이일 때 남겨질 자녀의 교육자금 대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그 이후 상황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사교육비는 생활비로 해결한다 하여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60%가 넘는 만큼 이에 대비 또한 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매년 인상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1년 학비가 800에서 1000만원 정도 하는데요. 최소한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시고 4년의 등록금을 목표로 잡고 남겨질 자녀를 위한 자녀 교육비 또한 사망보험금 기준에 합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장례비, 사후 정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평균 장례비로 1000에서 1200만원 가량 지출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 또한 남겨질 가족분들께서 힘들게 모으신 목돈이나 적금을 할애하지 않고 남겨질 가족분들이 편히 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최소한의 장례비 목적으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망보험 담보에 대해 어떤 목표를 근거하여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개인마다 기준을 잡는 근거는 모두 다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굳이 4가지를 다 고려해서 사망보험금을 측정하여 보험을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만 기준으로 잡고 먼저 최소한으로 장례비만 대비를 하시고 자녀가 생기신다면 자녀 교육비의 대비, 대출금이 있다면 부채 상환의 대비, 그리고 가정이 생기신다면 가족 생활비 보존 목적으로 기준을 삼으시고 부채가 해결이 되신다면 그만큼 사망보험금을 해지 또는 연금 전환을 하셔도 되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시에도 동일하게 사망보험 목적에 굳이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사망보험금을 줄이거나 필요시 늘리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사망담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가입 금액을 선정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질병상에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